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한국을 국제 왕따로 만들려고 물밑 작업 중이던 일본이 미국의 한국 관련 폭탄 발언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노골적으로 한국을 국제 주류 사회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미국과의 3국 협력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루어진 쿼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화를 발표하면서 은연중에 한국을 따돌리고자 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29일 일본 정부가 정례 발표에서 미일 외무장관 전화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 항상 언급하던 한미일 협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일본이 대놓고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했었습니다. 이때 모테기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쿼드를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연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의 연계 강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을 슬며시 빼놓은 형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만 한국이 일본을 위협할 만큼 커나가지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에 한국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방해한 전적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G7 국가라는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한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심산인데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의 확대 참여국으로 초대하자 일본은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미래의 첨단 기술을 주도할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수출 규제를 하는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5G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을 빼놓고 첨단 기술 관련 연합 조직을 만들자는 발상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G7에 참가해달라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 또한 대놓고 한국이 G7에 참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쳐 일본을 또 한 번 당황시켰습니다. 영국의 보리슨 총리는 지난 1월 친서를 통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영국이 참가할 테니 한국도 6월에 영국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꼭 참가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영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G7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영국의 제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G7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영국 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리슨 총리는 이번 6월에 개최되는 G7에서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인도, 호주 3개국을 초대해 G7 공동헌장에 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대국들과 G7의 관계를 제도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기존의 G7 체제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일본을 한층 더 무색하게 만든 것은 얼마 전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발언한 것인데요. 1월 20일 미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을 통합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성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서로의 국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양국이 합쳐서 서로의 정책을 같이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위협이 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합치자는 미국 주도의 전략입니다. 반면 신남방 정책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한국의 전략입니다. 이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세안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미국이 함께 지원함으로써 중국 대신 한국의 동남아 권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 미 국무부가 낸 성명은 한국 정부와도 합의된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동남아시아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국은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성명에서 한국과 보건 기후변화,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경제, 사이버 보안, 해양 안보, 해양 환경 보호, 재해 대응 및 준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동남아 지역 지원 문제에 대해 한국을 파트너로 정한 것은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국제적인 지원
지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성명에서 이번 한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진단키트, 개인 보호장비 등 1,0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들을 제공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보건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에 지원해준 점을 높이 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보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장비와 기술을 공유해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국가들을 선도할 중심국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미국의 계획을 통해 충분히 증명된 셈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퇴진을 앞두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기밀 분류해서 해제했는데 이 문서 속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한국을 독려해서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문서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선 아시아에서 가장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한국과 파트너가 되어야만 인도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만 총리 선거에서도 대만을 한국처럼 만들겠다라는 모토를 내건 후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을 부국인 한국처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대만 시민들의 표를 가져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한 대만 총리 후보가 자신의 선거 유세 영상에 한국을 정말 이기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이 후보는 대만의 자랑이자 대기업인 폭스콘의 전 회장 거타이밍으로 대만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타이밍은 대만 총리로 출마하기 위해 국민당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거타이밍의 유세 영상은 대만이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머리에 해당했고 한국은 꼬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부국 클럽에 가입했을 만큼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만의 1인당 GDP는 12,000달러, 한국은 8,000달러에 불과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대만은 그 시절의 2배 정도인 24,000달러라면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그때의 무려 4배에 달하는 32,700달러를 육박한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대만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을 위해서는 대만이 AI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야만 대만이 다시금 한국을 넘어설 수 있다 라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부러워하며 이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의 말미에 거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는 문구가 뜨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선거 유세 영상 내내 한국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자신을 뽑아주면 한국처럼 되겠다는 표현을 쓰는 대만인들의 심리를 보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남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놓고 한국을 부국클럽에 가입한 점을 들어 부러워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한국이 가난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는 G7에 편입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부자 나라로 취급되고 있는 국제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거타이밍의 국민당 라이벌 후보의 이름이 한국옥이기 때문에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대만이 부러워하는 국가인 한국과 거타이밍의 라이벌인 한국옥 모두를 아우르는 영상이라며 기발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 영상을 본 대만인들은 무슨 분야든 상관없으니 진짜 한국을 이기고 싶다. 많은 대만인들은 지금의 대만이 바뀌길 바라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이 한국 같은 모습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 거타이밍 지지한다. 한국을 넘어서자. 재밌는 영상이네. 한국도 이기고 싶고 한국옥도 이기고 싶다는 내용인 건가? 한국, 일본 모두를 넘어서자 등 갑자기 아시아 최고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눈부시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쟁의식을 느낀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신경도 안 쓰는데 보면 항상 한국을 걸고 넘어지네? 유머러스하다고? 한 나라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망정 한국 따라하기가 목표라니 수준이 얼마인지 보인다. 그런데다 방송에서 대놓고 대만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네. 저 사람이 대만 총리가 된다면 대만이 외교 무대에서 어떤 이미지가 될지 뻔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대로 정치인이 자신의 유세 영상에 한국이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목표로 잡아 따라잡겠다, 이기겠다 라는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은 스스로의 낮은 수준을 인정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잘 나가니 별일이 다 생기고 있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